네,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종원 노무사라고 합니다. 꼭 첫 번째는 아니었으면 했는데요. 제가 첫 번째로 인사드리게 돼서 사실 많이 떨립니다. 그래서 혹시나 조금 떨더라도 너그러이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제 2015년에 합격을 해서 지금 강남역 인근에서 노무법인을 운영을 하고 있고 실무와 지금 강의를 같이 하고 있는 강사입니다. 그래서 행여나 혹시 실무를 진행을 하느라 뭐 강의에 소홀히 하진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으실 수 있는데 저는 인사관리에서는 그게 장점으로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이유들을 추후에 조금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은 제가 최초에 이제 1차를 붙고 나서 2차 준비를 하기 전에 그 시작점보다 한 단계 더 앞에 나서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1차 시험을 붙고 나서 학교를 다니면서 붙고 나서 제 주변에 동차생 분들도 아는 사람이 없었고요. 유예생 분도 없었고 노무사가 되신 분도 없었어요. 그래서 1차 시험이 어렵긴 어려웠지만 그래도 뭐 적은 시간 안에 붙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자신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2차도 당연히 어렵지 않겠지. 의뢰인 내가 붙을 수 있는 사람이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어영부영 연기까지 그냥 어영부영 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고시촌에 들어와가지고 자취도 하고 1기, 2기, 3기를 지내보고 나니까 이게 도통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디 동차반에 있어서도 우리가 한번 워밍업을 한다라는 느낌보다는 올해의 2차 합격을 한번 내가 도전을 해보겠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전투적으로 임하시면 분명히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일례로 제가 재작년 때 동차반에서 합격생분이 한 분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2분 정도가 최종적으로 불합격이기는 합니다만은 인사노무 관리에서는 60점 이상의 점수를 받으시고 그 둘 중에 한 분은 비법이고 비경영이신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또한 노력을 하면 충분히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어영부영 보내다 보니까 1차 시험은 지각해서 못 들어갔고요. 1차 시험, 아니 2차 시험 때, 둘째 날에 가니까 1차 때 앉아있지 않았던 사람은 들어올 수조차 없다고 해서 그 근처 카페에서 기다리다가 법전만 받고 왔어요. 그러니까 훨씬 앞서 계십니다. 근데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게 왜 동기부여가 잘 되지 않았었고 어영부영 보냈었던 가는 저 같은 경우에는 경력 경로가 명확치 않고 노무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한 어떤 그 인식이 없어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앞으로 설명드릴 것은 제가 어쨌든 필드에 지금 한 7, 8년 정도 근무를 하고 있고 근로자의 노무사지만 근로자로서 채용 노무사로서도 해보고 기업도 해봤으니까 아는 그 어벽대를 조금 소개를 드리고요. 그러고 나서 인사노무 관리가 왜 어렵다고들 하는지에 대해서 그 메커니즘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 향후에 저희 동차반과 0, 1, 2, 3기까지 가시게 된다면 어떤 커리큘럼을 가지고 갈 것인가 요 세 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 담지 못하는 것들은 수업 이후에 질문을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이메일에 URCPLA 당신들의 노무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로 편하게 말씀을 주시면 영업일 기준 한 2, 3일 이내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노무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저의 사견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노무사라고 하는 것의 어백을 쪼개보면 이렇게 쪼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로 기업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소위 우리가 필드라고 이야기하는 노무법인에서 근무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뭐 공기업을 가시거나 혹은 로스쿨의 진학의 지렛대로 이용을 하시거나 모두 다 실현이 가능하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뭐 NGO로 가시는 분도 계시고요. 어찌됐건 가장 흔한 두 가지의 부류를 보면 기업에선 저희가 인사팀이라고 하는 경우 혹은 인사노무팀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 혹은 뭐 전략인사부서, 뭐 기획전략부서 이런 데에 이제 인사부서의 팀원으로서 채용이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때 저희가 사내 컨설턴트로서 기능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1차 때도 배우셨겠지만 노동법적 지식에 대해서 우리 사내에서 질의가 온다면 거기에 대해서 자문을 해주는 역할을 하시게 될 거고요. 아니면은 우리 내부에 있는 인사 제도들을 운영함에 있어서 어떠한 효과성, 우리가 추후에 경제적 효율성과 사회적 효율성이라는 것으로 배울 텐데 그런 것들이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운용 혹은 기획, 평가 등의 업무를 맡게 되실 거예요. 혹은 우리가 이제 노사관계 관리라고 하는 파트를 배우시게 될 텐데 노조가 있는 기업에서는 노조에 대응을 하거나 협력적 노사관계를 만들어가는 데 일조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필드를 한번 나누어 보면 필드는 통상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노무법인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산재를 전문적으로 하거나 세 번째로 컨설팅을 전문적으로 하는 요 정도로 분류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산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산재를 보통 전문적으로 하는 법인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혹은 컨설팅은 여기서 컨설팅이라고 하는 것은 인사노무 관리의 컨설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가 제도를 어떤 기업에게 설계를 해주거나 혹은 그 기업 내에 있는 인사 제도 중에 보상 시스템을 우리가 설계를 해주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컨설팅 펌인데 여기에 노무사들이 꽤 많이 포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인 노무법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법적 지식이나 인사노무 관리 지식을 가지고 일상적으로 자문이라는 업무를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자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고객사인데 그분들이 저희에게 문자나 카톡이나 전화나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무언가를 물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전문성으로 그것을 답변해주면 되는 것이고요.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건, 그러니까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구제 신청이나 혹은 뭐 체당금이나 이런 업무들을 진행하시게 됩니다. 그거 외에 이제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 법인에 가시면은 이제 직원분들이 계세요. 노무사가 아닌 분들, 그분들이 이제 급여 서비스라는 것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 때 배웠던 4대 보험 관리나 혹은 뭐 급여대장 관리, 급여 명세서 관리, 각종 고용노동부 관련된 지원금 관리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사노무 관리론이라고 하는 것은 실무와 굉장히 맞닿아 있는 학문이에요. 여기에 들어가신다고 하더라도 인사노무 관리를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일반적 노무법인에서도 이 컨설팅을 저처럼 함께 하는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혹은 뭐 컨설팅 펌이나 혹은 컨설팅을 전문적으로 하는 노무법인에 들어가신다고 하면 인사노무관리론을 베이스로 해서 뭐 소득을 창출하시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의 2차 과목 중에 저희의 밥벌이와 노동법과 비해서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맞닿아 있는 학문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요거와 요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필드에서 어떤 것들이 핫 이슈이고 교수님들이 어떤 용역들을 많이 하고 계신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 답안과 어떤 그 이슈들로 함께 녹여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뭐 같이 한다고 해서 요것과 강의를 같이 한다고 해서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사노무 관리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의 베이스가 되는 인사노무 관리론이란 인은 사람 인자니까 사람인데 우리 전 지구상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기업 내의 사람을 의미하고요. 사자는 일사자니까 우리 기업 내의 일들, 직무라고 하는 것을 관리하는 것이고 노무라고 하는 것은 노사 관계를 관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일과 사람과 노사 관계 요 세 가지 파트로 이루어져 있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인사노무 관리를 이야기를 할 때 공부를 하시면 항상 입에 달고 사는 말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현출이 어렵다. 두 번째는 휘발성이 강하다입니다. 이 두 가지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동의 카페 찾아보셔도 많고요. 실제로 공부를 하시다 보면 많은 분들이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이제 이 부분이 왜 발생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 갈지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법학 같은 경우에는 2차 공부를 해보시면 어떤 문제가 있고요. 그럼 그 문제에 대한 문제 소지라는 게 명확합니다. 그러면 그 문제의 소지에 따른 학설들도 명확하게 나와 있고요. 거기에 대한 판례까지는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럼 그 뒤에 검토를 하는 것이 나의 재량이고 역량이 발휘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것을 소위 문학판검이라는 목차라고 외우고 그러면 문학판까지는 기본기로 우리가 밀도 있게 암기를 해놓으면 현출이 곧장 가능해지는 그런 메리트는 있습니다. 물론 어렵지만. 근데 인사노무관리론 같은 경우에는 이슈들의 문제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저희가 1차 때 마일즈와 스노우의 경쟁 전략 유형에 대해서 배우셨을 거예요. 뭐 공격형이 있다, 방어형이 있다, 혼합형이 있다, 반응형이 있다 이런 거 아마 배우셨을 겁니다. 그럼 이슈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공격형의 기업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 인사노무 관리 시스템을 네가 한번 만들어 봐라. 50점짜리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공격형이란 건 알고 있는데 그 전략과 어울리는 각각의 우리의 제도들이 수없이 많을 거잖아요. 앞으로 배워갈 그 제도들이. 그럼 그 부분에서 일정 부분의 제도들을 빼서 아 이게 공격형이랑 어울리는 거다라는 논거를 내가 직접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의 것들을 수업 때 배우시겠지만 또 인사노무 관리라고 하는 것은 실제 시험에서 맞닥뜨리는 문제들은 우리 책에 전혀 없는 문제들이 나오는 경우들도 덜어 있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기를 할 때도 현출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잘 와닿지 않아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조직문화의 변혁이라는 걸 배우게 되실 텐데 그럼 조직문화의 변혁을 할 때
항상 성공 방안에 경영자의 적극적인 의지라고 들어있어요. 또 어떤 제도를 봤더니 또 경영자의 적극적인 의지라고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각각이 왜 적극적인 의지를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잘 와닿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이게 왜 여기 들어있고 어떤 맥락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가의 상상과 쉬운 예시들이 필요한데 그것들을 제가 수업에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피라미드식 조직구조인 수직적 조직구조, 조직문화를 가지면 경직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와 맞지 않다. 이런 문장들을 나중에 현출을 하실 거예요. 그러고 나서 조직문화를 변화시켜서 우리는 수평화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실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경영자의 의지가 중요하다. 만 적고 끝나요. 근데 이게 잘 외워지지 않고 현출이 안 되는 부분인 건데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SK의 자회사인 D&D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수평적 조직 문화를 만들어가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그때 하나로 꺼내든 게 뭐였냐면 영어 이름을 쓰자인 거예요. 원래 사장님 하다가 내일부터는 잭 아니면 존슨 뭐 이렇게 불러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색해할 거잖아요. 그럼 그때 사장님이라고 부르면 사장님이 뭐 톡 깨버리거나 아니면 뭐 화를 내거나 아니면 뭐 씹거나 뭐 이런 경우 그리고 그때 영어 이름을 불렀을 때 왜? 라고 대답하는 이것을 경영자가 해준다면 그 밑에 사람들도 따라하겠죠. 그죠? 요런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상 우리가 평면적으로 읽었을 때는 상상이 되지 않으니까 이해가 잘 안 가고 와닿지 않아서 현실이 어렵다라는 거니까 요거는 우리가 이해를 도모할 때 쉬운 예시들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휘발성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판례의 문구들을 외워보시면 두 문자를 따기도 굉장히 쉽고요. 만들어 주시니까. 그리고 그 문장들이 저희가 일상적에서 쓰는 언어들과는 좀 다른 표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영어 단어를 외우듯이 우리가 암기를 하는 느낌이 명확하게 나고 외웠다 안 외웠다가 명확하거든요. 근데 인사관리 같은 경우에는 제도를 설명함에 있어서 어떤 법적인 용어처럼 어려움보다는 우리가 문어나 구어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우기가 쉽지가 않더라.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 책에는 두 문자로 따져 있으니까 그거 외우고 우리 동차반 혹은 1, 2, 3기를 가도 여기서는 이것만 외우자. 여기서는 이것만 외우자라는 건 다 추려드릴 거니까 그 부분만으로 외워두시고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 나갈지에 대한 부분을 수업 때 좀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동차반 같은 경우에 첫 번째로는 저희가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쪽지 시험을 아침마다 볼 거고요. 그래서 동차반이시면 이것만이라도 외워주세요 하는 것들을 한번 확인은 할 겁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예시 문제들을 많이 좀 보고 거기에 따른 목차와 키워드 정도 현출해보는 연습을 할 거고요. 요거 끝나고 나면 모의고사를 매회 칠 겁니다. 그래서 25점 또는 50점의 문제를 풀 텐데 저희 시험이 100점으로 이루어져 있고 보통은 50점 문제 하나, 25점짜리 두 문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저희가 오늘 나눠받으신 이 답안지가 16페이지짜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50점짜리는 8페이지, 25점짜리는 4페이지, 4페이지 써서 16페이지 한 권의 어떤 에세이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치고 진도별 나갈 거고요. 진도를 기본 이론으로 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차반은 진행이 될 거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시험 치기 전까지는 저희 뭐 마라톤이다 동차반이니까 살살해야지 이런 거 없거든요. 동차반은 우리가 0기, 1기, 2기, 3기라고 하는 이 수많은 과정들을 한 번에 압축해서 8회차 만에 끝내는 거니까 아무래도 진도의 압박이 굉장히 심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동차반 동안만큼은 좀 더 열정적으로 파이팅이 그냥 여기까지 털고 그러고 나서 좀 쉬시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0기, 1기, 2기, 3기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수업이. 요것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차에서 이제 합격해서 떠나시면 더 이상 요거는 고려치 않아도 되지만 요럴 확률도 있으니까 보시죠. 그래서 0기에는 저희가 교수저를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서브가 제공이 될 거고 또 모의고사를 0기부터 매회 저희는 봅니다. 그래서 요거는 25점 위주로 볼 거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수험서로 갑니다. 그러면 왜 교수저를 한번 읽고 수험서로 가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또 있으실 수 있는데 저희 고시촌에 나와 있는 수험서들은 대부분의 교수님들의 교수저는 인사노무관리의 진도가 범위가 100이라고 한다면 한 70에서 80만을 담고 있어요.
이게 교수님이 담고 계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출제 가능한 요새 트렌드라든지 어떤 다양한 꼬아놓은 문제들이나 혹은 다른 학문들에 있는 이론들을 가지고 온 게 강사가 만든 수험서예요. 여기까지 넓혀 놓은 것이. 근데 다만 이제 저희가 현출이 어려운 문제가 논거를 충분히 이해하거나 습득하지 못해서 나오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수님은 하나의 문장을 서술하시는 데 있어서 적어도 많은 양들의 논거를 가지고 설득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읽고 우리가 이해를 한 다음에 수험서로 넘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것도 동일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2기 들어오고 나면 2기부터는 모의고사를 75점, 50점짜리 하나, 25점짜리 하나 이렇게 보고 꼬아서 나올 만한 게 어떤 것들이 있겠는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어려운 문제들, 이슈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100점짜리 보고 이렇게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동차반에서 암기를 해보셔도 마찬가지이시겠지만 5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네. 동차반에서 그죠? 요거도 조금 보면 우리가 동차반에 공부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범위가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사노무 관리만 해도 시중에 나와 있는 고시촌에 있는 수험서들을 보면 보통은 한 400페이지부터 많게는 한 6, 700페이지까지 되는 교재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다 외우는 거냐는 여기서도 고민을 하세요. 지금 저희가 2기를 진행하고 있는데 2기 수험생분들도 정말 울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거 어떻게 다 외우는 거냐? 지금 나는 이쯤 오면 암기가 다 되어 있겠지라고 가정을 했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은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멘탈적으로도. 저도 공부를 하면서 너무나 힘들게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사람의 머리는 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머리가 돌이 아니고 사람의 머리 메커니즘이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물방울을 계속 떨어뜨려 내야 거기에 흔적이 남는 것처럼 저희가 예를 들어 3기까지 정말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한 1, 2주 쉬고 나서 시험 보면 못 쓴단 말이에요. 뭐 하는 거냐면 우리가 연기 때는 12회차에 공부를 하고 10회차, 8회차, 6회차 요렇게 나가요. 학원 커리큘럼이.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12회를 이 범위를 12로 나눠서 암기를 하고 10으로 나눠서 암기를 하고 6으로 나눠서 암기를 할 수 있으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전주 외운 거 이번 주에 기억 못해도 아무 상관없고 무슨 말이냐면 이번 주에 내가 이 12분의 1 한 거를 외웠는가 안 외웠는가만 학습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3기 다 끝나고 나면 한 20일에서 25일 정도 남아요. 그럼 그때 보통 뭘 하시냐면 수험생분들이 65322를 하세요. 이거 보통 322를 하시는데 6일 동안 전 과목 1회독을 하고요. 5일 동안 전 과목 1회독, 3, 2, 1일 동안 전 과목 1회독 하고 시험을 치러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이 암기의 메커니즘은 뭐냐면 이해가 충분히 된 다음에 암기를 할 때 하루 만에 내가 암기가 될 수 있게끔 책을 보면 떠오를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 과정을 저희가 1년 보내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오실 때 동차반 들어오실 때 해주셔야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2차 시험은 쓰는 시험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래 가사라든지 뭐 동해물과 백두산이 됐건 뭐가 됐건 내가 알고 있는 문구들 혹은 잘 알고 있는 책을 베껴 쓰셔도 되니까 한 페이지에 오늘 받으셨죠, 그죠? 거기에 한 페이지에 몇 분이 걸리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동차반이건 혹은 여기 들어오시건 한 번은 좀 해주셔야 되는 활동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려 잘 안 하시는데 꼭 필요합니다. 저희가 100점짜리 시험을 100분을 치는데 그럼 40분이 지났을 때 목차 잡는 시간 10분 빼고 내가 몇 페이지를 쓰고 있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이 있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꼭 한번 해보고 오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떤 것이라도 좋으니 본인이 인사노무 관리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지만 관심 있는 어느 하나라도 인터넷에서 서칭을 하셔서 논문을 짧은 논문이라도 좋습니다. 한 번이라도 좀 읽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정독을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모르는
어떤 문장들이나 단어들은 패싱을 하셔도 되지만 정독을 한번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마지막으로 저의 동차반 설명에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답안을 쓸 때 구성하는 목차들은 법학과 달리 이것은 인사관리상의 교수님들이 써내려간 논문의 형태와 목차가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사논문 관리 왜 하는 거냐면 돈 벌려고 하는 거거든요. 돈 벌려고. 기업이 왜 돈을 잘 벌지를 확인해보고 기업이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까를 연구하는 학문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 답안을 쓸 때 이렇게 쓰거든요. 들어가며 혹은 인트로라고 쓰고 지금 외부 환경에서 이런 기업들이 돈을 잘 번다 혹은 이렇게 대응을 해야 돈을 잘 벌 수 있다라는 외부 환경, 내부 환경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이것이 상황에 대한 인식입니다. 상황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본론이라고 해서 서술을 할 텐데 이게 설명이에요. 즉 이러한 이유가 있는데 이게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어라고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예측을 합니다. 이것을 도입하면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이러한 제도를 도입을 하면 그러면 긍정적인 부분은 이런 것이고 부정적인 부분은 이런 것이야 라고 알게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통제 활동을 거치게 돼요. 뭐냐면 긍정적인 부분은 보다 활성화시키고 부정적인 부분은 줄어들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하면 관리, 변화할 수 있을까라는 요 메커니즘을 가지고 우리는 답안을 작성을 하게 돼요. 근데 이게 어디랑 똑같냐면 HR 논문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HR 논문이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이것을 보다 짧은 글로 녹여내는 것이 우리의 답안이구나. 이것은 한번 체득을 하고 이해를 하고 오셔야 동차반에서 우리가 답안을 찝어드리겠지만 한 두세 문제 드리고 이거 다 외워오세요 쓸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무턱대고 그냥 소위 말하는 뭐 무지성 암기, 그냥 암기해가지고 그냥 냅다 때려박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고 이게 이러한 흐름이구나를 아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만 준비를 해서 가볍게 동차반으로 오시면 보다 심층적인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뒤에 강사님들 이야기 잘 듣고 저는 요거 끝나고 나서도 있을 거니까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말씀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